그러면 제가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롱런 하시려면 퍼스널 브랜딩은 꼭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단계니까 지금부터라도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일단 퍼스널 브랜딩은 요즘 많이 유명해져서 여러분들도 어떤 단어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에이터한테 있어서 퍼스널 브랜딩이란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허니블링이라고 들었었을 때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행이라고 하셨고, 오, 형성님 꿀이라고 해주셨고, 혹시 허니블링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다 하시면은 안 남겨주셔도 되지만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오, 정현님 활발하고 밝은 이미지. 오, 감사합니다. 하예님이 또 이제 과찬의 러블리 사랑스러움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약간 블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오, 잠옷 생각나시고, 누돈. 아, 감사합니다. 파란색도 생각나시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의 이미지를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허니빌링이라는 닉네임이라는 뜻을 저는 항상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제가 여행사 직원일 때 블로그를 운영을 했을 때는 여행사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여행 꿀팁 허니블링입니다. 그래서 아까 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 꿀이 생각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해저블링이라고도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 요것도 근데 제가 사실 제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걸 나눠드린다라는 뜻으로 저는 제가 해저블링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블로그를 쓸 때 제가 책을 쓴 거는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내 계정을 봤었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할 때는 책을 낸 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내고 난 다음으로는 이제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뭐 저의 경력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블로그 대문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란색이 생각이 나신다는 분은 제가 또 파란색으로 허니블링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 퍼스널 브랜딩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막 닉네임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닉네임을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뭐 블루, 레드 뭐 이런 그냥 다 있을 법한 닉네임으로 지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저는 요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짓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직관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허니블링의 뜻이, 허니는 꿀이고 블링은 트래블링을 합쳐가지고 여행하면서 꿀팁을 드린다는 컨셉으로 나는 시작을 할 거니까 허니블링이라는 닉네임을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걸로 지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닉네임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곳, 아니면 닉네임, 그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내 닉네임이랑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주부라는 닉네임을 정한 것도 사실 그 계정이 그냥 바로 인지가 되죠, 여러분. 직관적이죠. 주부의 이야기인 게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닉네임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허니블링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로그에다 검색을 해보면 뭐 사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요 생과일 주스 전문점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뭐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닉네임을 정하신 게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랑 중복이 되는지는 내가 나중에 커졌었을 때 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요런 그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구매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구매 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복 닉네임을 썼었을 때 나중에 그 중복 닉네임 중에 좀 잘 되고 있으신 사람이 뭐 소송을 걸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나중에 닉네임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닉네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을 해주시면 좋고, 실제 사례도 있었거든요. 저희 여행 크리에이터 중에 그 여행자 메이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메이님의 닉네임이 되게 그 흔하잖아요. 메이라는 닉네임이.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그 이름으로 뭔가 분쟁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강의를 보고 이거를 잘 적용을 하신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닉네임은 아직 지금은 중요한 단계가 아니었으니까 한번 요 절차를 하셔가지고 닉네임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제품 같은 경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요 로고와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을 중심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요 로고를 짓는 데만 진짜 막 몇 천만 원, 몇 억을 쓸 정도로 이 로고가 그 회사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에이터는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거를 이제 로고와 그리고 제품을 나라는 사람이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는 사람을 퍼스널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했는지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객은 상품보다 어떤 거를 더 신뢰를 할까요? 네, 형성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2025년이 아니라 거의 2020년부터는요, 지금 보통은 우리가 회사의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상품보다 이 사람을 신뢰를 해서 지금 그 상품을 구매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공동 구매라는 게 2020년 때부터 상당히 붐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파니까 믿고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상품이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잘 설명을 하고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잘 얘기를 해주면 이 상품이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회사를 차릴 거는 아니잖아요. 뭐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브랜드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브랜드의 대표도 누구인가를 많이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신뢰하는 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수익화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드셨지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브랜딩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팔로워 수는 그냥 허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단순히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차별화 포인트를 지금 그 콘텐츠에 넣으셨는지를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향성을, 제가 시간이 넘쳐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그렇게 세팅을 해드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방향성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 여러분들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내가 지금 올리고 있는 콘텐츠가 나의 정확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면 제3자한테 한번 내 소개 글은 이건데 내 콘텐츠를 보면 요게 담겨 있어? 요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거를 아무리 이런 식으로 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콘텐츠를 그냥 레퍼런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만드시면은, 그러니까 내 방향성을 안 담고 만드시면은 그렇게 올린 팔로워 수는 그냥 허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 그냥 팔로워 수 1000명만 모아도 수익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딩이 있으면요, 소규모 팔로워여도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차별화 포인트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님들 이전에 어떻게 그 수강생님들이 적은 팔로워여도 이렇게 수익화를 했는지에 대한 캡처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수빈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팔로워 수가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희 그 수빈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수익화 방향성을 전자책을 써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 생각을 하시고 크몽에다가 먼저 요 상품을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300명인데도 2개 정도의 매출이 생겼어요. 그러면 팔로워 수가 300명인데 2개 정도의 매출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팔로워가 3,000명이면 20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진성 팔로워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300명에서 2개를 생기는 것보다 3,000명에서 이제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그 3,000명이 요거를 보시고 뭐 후기도 쌓였을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막 어떤 게 좋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을 거고 이분들과의 뭔가 이런 소통 이런 것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더 이 사람에 대한 신뢰성도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적은 팔로워 수로도 매출이 난 게 증명이 됐다면 조금만 더 팔로워 수 모으면 그게 그냥 정말 그 곱으로 돼가지고 매출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은 팔로워 수로도 내 상품이 판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수강생님은 심지어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왜 연락이 왔냐면 책을 출판을 하셨다고 저한테 책 선물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만 관련한 정보의 계정을 이렇게 꾸준하게 업로드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1만이 됐는데도 대만 정부랑 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홍보 영상까지 촬영을 하셔서 모델 일까지 하시고 책까지 내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려면 진짜 팔로워 수가 엄청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막 많지 않아도 내 계정에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책 같은 것도 바로 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계정을 운영을 하는데 브랜딩을 어떻게 쌓았느냐의 차이지 팔로워 수는 저는 진짜 1,000명만 모아도 바로 수익화가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님 요거는 이제 전자책에도 담아드렸던 수강생님인데 게시글 50개도 안 됐는데 이렇게 원고료를 받고 글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요 수강생님은 저희 친구기도 한데 이 계정으로만 지금 1만이시거든요. 팔로워 수가. 근데 이 계정으로만 지금 벌써 1억을 넘게 벌었다라고 최근에 올리셨고 이런 다양한 이렇게 엠버서더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저희 따스님 같은 경우에 저희 운영 도와주시는 따스님도 요 수강생님 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1만 그 계정이신데 요 엠버서더가 되셨잖아요. 근데 저희 따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로우 수 3,000명인데 그 경쟁률을 많이 뚫으시고 지금 요 같은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엠버서더로 그 기업에서 선정을 하는 기준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차별화된 주제로 운영을 하느냐 콘텐츠의 퀄리티를 보고선 요즘에는 섭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팔로우 수보다는 그런 콘텐츠를 얼마나 내 방향성에 담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방향성을 선정을 해드린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에 맞지 않게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제가 설정해드린 방향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 조사가 되게 조금 대표적이고 소비자들의 그런 심리 같은 거를 많이 분석을 해놓은 되게 검증된 조사원인데 여기서도 소비자의 92%는 요즘에는 이제 기업 광고보다 개인의 추천에 더 신뢰를 한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에도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딩만 잘 되어 있으면은 기업보다도 더 기업의 홍보를 맡는 팀은 진짜 회사 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그 규모가 큰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회사에 월급을 주는 인원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1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홍보팀이 되어서 그래서 요 정도의 월급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브랜딩이 쌓여져 있으면은 판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같은 그 조사원에서 나온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은 40% 정도의 크리에이터 팬이 구매 의향의 40%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 사람들 중에 45%가
그 브랜드를 추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로워 수를 1000명만 정말 찐 팔로워로 잘 모으시게 되면은 그 중에 40% 정도는 여러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점점 이렇게 진성 팔로우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홍보대사처럼 활동을 하는, 그리고 기업의 그런 홍보팀처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크리에이터의 팬 중에 86% 이상이 크리에이터의 제품 추천을 신뢰한다고 답변을 했으며 88%는 크리에이터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배우는 걸 즐긴다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제품 추천, 실제로 크리에이터 팬의 77%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등장하는 브랜드와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퍼스널 브랜딩을 쌓아가는 게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화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기본적인 단가는 1만 계정이 평균 10만 원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단가인데 저희 그 수강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뷰티 계정으로 그 콘텐츠가 잘 되셨었는데 팔로우 2,000명인데도 10만 원의 단가를 받으셨죠. 근데 이제 뷰티 쪽은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 수강생님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요거보다 그 평균 단가보다 더 높은 단가로 줘서 그분을 섭외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광고 단가에 저는 10배를 넘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광고 단가 10배를 높이는 방법은 제가 그 허주부라는 계정 있잖아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제가 기존에 어느 정도 퍼스널 브랜딩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또 허주부라는 계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광고 단가를 저희 수강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 그 콘텐츠의 테마를 잘 정하시고 조회수가 잘 나와서 한 2배 정도 높게 받으셨지만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으면 광고 단가를 10배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허주부 계정이 여러분들 3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계정으로 그 인스타그램 릴스 2건에 34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허주부 계정으로 광고가 진짜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광고 단가를 한 10만 원, 2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요 계정을 쌓았었을 때 어쨌든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게 저의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콘텐츠의 그 단가를 한 10배 정도 더 높여서 받는데도 저는 이 허주부 계정으로 광고를 3개나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여러분들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광고 단가를 훨씬 높여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 실제로 지금 광고를 하는 광고 단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내 팔로워분들한테 내가 어떤 수익화를 진행을 했을 때 수익화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다른 광고를 받았을 때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롱런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퍼스널 브랜딩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퍼스널 브랜딩이 강한 채널일수록 엔잡도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6주차 강의에는요, 저희 제가 전자책에 담아드렸던 그 수익화 15개를 그냥 아예 다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차근차근히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인데, 퍼스널 브랜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모델 일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모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0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지 6주차 강의에서 알려드릴 테지만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모델 관련한 강의 문의 같은 경우도 그냥 이 허니블링이라는 사람이 여행 관련한 전문가니까 이 사람을 섭외를 해서 여행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제 좀 아까 우리 개발하시는 저희 세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개발 관련한 쪽으로 광고를 진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요즘에 이제 개발 관련한 광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신 다음에 그러면 그 광고 중에서 나를 꼭 섭외를 하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델이라는 광고를 대비를 해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허니블링이라는 계정이 이제 여행 플러스 경제 크리에이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한 1, 2년 전에 캄보디아를 여행을 가는데 캄보디아 여행을 가서 막 부동산을 같이 보는 캄보디아 부동산 여행이라는 패키지 상품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제가 섭외가 됐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랑 경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같이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이라고 해도 테마를 우리가 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뭐 이렇게 캄보디아 여행을 가는데 부동산을 같이 보는 요런 투어 상품에서는 저 말고 대체할 만한 인플루언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존재가 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런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우신 단계겠지만 요게 조금 익숙해지신다면 요런 식으로도 이제 발전을 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계에서도 대체 불가한 인력이 돼서 여러분들을 꼭 섭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섭외를 하기 위해서 광고 단가가 높더라도 여러분들을 섭외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꼭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1순위로 연락을 하게 되고 요런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낼 수 있을지를 요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광고 같은 거를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러면 사람들은 상품이 아니라 그러면 요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거를 소비를 할까? 연님이 바로 맞춰주셨거든요. 연님도 여기다가 적어놓고 스토리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의 중요성 여러분들 알게 됐죠? 우리 이제 기업의 광고보다 지금은 사람의 추천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시기다. 알게 되셨으면 1번. 나는 제품 광고를 더 믿는다. 2번. 네,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체가 이제 브랜딩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1번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렇다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 퀴즈를 준비를 했고, 스토리와 가치관을 이제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비 팔로워 분들한테 내 스토리랑 가치관을 어떤 식으로 알리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스토리랑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저의 스토리와 저의 가치관을 콘텐츠로 알렸는지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 콘텐츠에 유난히 저의 어렸었을 때의 시절 그리고 힘들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수입 같은 것도 되게 투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반지하에 살았었던 과거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반전이 되는 지금 3억을 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이렇게 어려웠던 사람도 지금 요런 루트를 통하면 잘 될 수가 있구나. 요런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반지하에 살던 과거 아니면 그 고시텔에 살았던 과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고시텔이나 반지하에 살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기 살지 않아도 내가 좀 내 가정 형편은 평범보다 아래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고시텔이랑 반지하에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니즈도 이 사람은 나보다 어려웠는데 이 사람도 요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지갑을 열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나보다 요 상황보다 진짜 잘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도 나는 지금 현재 연봉 3억을 못 벌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가정 환경도 좋았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어떻게 나보다 잘 벌지? 하면서 지갑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콘텐츠로 알려줘야 이 사람은 이런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그 기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스토리와 가치관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그 마음이 열려서 뭐 지갑을 열건 아니면 팔로우를 하건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나이를 인트로에다가 기재를 해주시건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생활비를 기재를 해주시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기재를 하라고 저희가 그 피드백을 드릴 때나 그 저희 단체 피드백 드릴 때 그런 부분 초반에 넣으면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른 그 제3자가 봤었을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트로 부분에다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내 영상을 끝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트로 초반을 보고 이 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트로의 그 영상을 중간까지만 보고도 그냥 팔로우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로 초반에 나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30살인데 뭐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면 여기다가 이제 30살이라는 부분을 기재를 하면 그 내가 그 30대인 사람들은 그 30대인 사람은 나와 같은 상황이네 하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팔로우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30대라고 기재했는데 만약에 20대예요. 그러면 20대인데 30대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은 팔로우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40대인데 30대인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나는 40대인데 30대인 사람도 저렇게 빨리 했구나. 나도 지금 40대지만 늦지 않았어.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또 팔로우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상황이건 나이건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뭐 월세 어떤 거건 이렇게 뭐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생각을 공유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례를 몇 개를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적인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허니블링의 강의를 듣고 진짜 사실 제가 팔로우 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팔로우 수가 높은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로우 수가 진짜 막 100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고 무료 강의에서도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요게 필요하거든요.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체 가능하지 않도록 내가 이 계정에서 내 방향성에서 어떤 거를 단어를 3개를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내가 이 계정에서 그래도 상위 한 10% 20%는 될까라는
내 계정에서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 3개를 적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팔로워 분들은 내 계정을 팔로우를 왜 해야 될까라는 이유를 또 기재를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요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화를 꿈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콘텐츠의 방향성이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익화 강의를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해드리고 다다음 주에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화를 빨리 달성을 하고 싶으면 그 수익화를 빨리 달성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계획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제 최종 목표도 기재를 해주셔야 수익화에 가장 빨리 달성을 할 수 있어서,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 몇 분 정도 필요하세요? 요거 작성을 해보시려면 5분. 그러면 25분까지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작성을 해보고, 요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다가 공유를 했었을 때 더 잘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연구 결과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시고 5분 뒤에 같이 공유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시 25분까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